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경의 연결원입니다. 오늘은 그 임용시험 기출문제 2016학년도 전공 A의 8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입형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당시에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념 자체가 살짝 어려운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자와 학생 사이에 이제 대화가 처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보니까 학생 이름이 수진이에요. 근데 수진이가 exchange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는 그 교환 학생 프로그램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있는 선생님인 코너 선생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수진이 Hi,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그러니까 코너 선생님이 I'm doing well. 나 잘 지내고 있어. Are you alright? 너 괜찮니? 수진이가 Yes, I have fun 하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이제 뭔가 머뭇거리는 게 보여지죠. But still intimidated by talking to people in English. 그렇지만 아직까지 intimidate하다, 좀 이렇게 그 어렵다. 영어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What's the problem?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I have my British friend Kate in my class. 그래서 나 영국인 친구가 있는데 케이트라는 내 수업 시간에 듣는 Yesterday she told me I like your jacket. Really unusual. Great on you.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 자켓 되게 나 네 자켓 되게 좋아. 되게 독특하구나. Great on you. 잘 어울리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So I said, really? I don't think so.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I felt she was rather embarrassed. 그래서 그 케이트라는 학생이 뭔가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something was wrong 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졌다. 여기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거의 대부분 그 영어 문화권에서 또는 뭐 서구 문화권하고 우리나라 이제 문화랑 좀 틀린 게 그쪽 문화에서는 이제 이렇게 I like your jacket, brilliant usual, 뭐 그러더니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막 의미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우리가 하는 말 점심 먹었니? 뭐 약간 이런 정도. 근데 그 점심 먹었니가 진짜 의미를 둬서 너가 정말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는 매우 궁금하고 너와 나는 꼭 점심을 같이 먹고 싶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I like your necklace. It's great on you. It's beautiful.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야, 너 오늘 모자 썼으니까 되게 괜찮다. 야, 너 목걸이 예쁜데 그럴 때, 이 목걸이 비싼 거야. 이거 누가 사줬거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이거 저기 싼 거야. 이거 저기 별거 아니거든. 뭐 그냥 흔한 거야.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 거 드러내지 않고 겸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덕으로 강조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의견을 좀 숨기고 이런 이제 문화가 있다면 거기서는 좀 내 거를 드러내고 나의 주장을 좀 보여주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이 컴플리먼트를 한다, 칭찬을 한다 그러면 thank you, 뭐 I like your jacket too,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고마워. 너가 뭐 그 괜찮게 봐준다니 정말 고맙구나. 네 자켓도 예쁜데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커너 선생님이 you should just say thank you in this situation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remember cultural norms involved language i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하고 이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어떤 관습 같은 것이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된 것 이것이 나라와 나라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죠. Don't worry, you're on the right track.
하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 You're on the right track. 너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표현 쓸 때 You're on the right track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It's a normal process of learning in a new culture. 그 새로운 문화에서 배우는 정상적인 과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Oh, I see. I should have understood her and said thanks. Okay,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그렇군요. Should have understood her. 그래서 그녀를 이해했어야만 했는데 그리고 그냥 고마워 이렇게 말했어야만 했는데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커멘트에 나온 게 수진이 misunderstanding, 지금 오해를 경험을 했다. as she performed라고 지금 이렇게 perform, 수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보통 말하다의 perform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perform이라는 단어가 무슨 compliment response in an interaction with a British friend. 그래서 영국인 친구와 인터랙션을 하는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compliment response를 칭찬한 거에 답변에 무엇을 펄폼하는 과정에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라고 해서 이 A번이 지금 블랭크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since cultures differ from one another,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language is inextricably interwoven with culture. 그래서 language랑 언어랑 문화랑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cultural knowledge of language use in context plays a crucial role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해서 언어의 사용에 관한 cultural knowledge가 문화적 지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cross cultural communication에서,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에서. 그래서 이것이 수반한데요. 더 컨셉 오브 무슨 컴피턴스를. 그래서 우리가 컴피턴스 하면 이제 능력하면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which enables learners to use the second language in socio-culturally appropriate ways 하고, 그래서 지금 힌트가 두 번째 건 좀 비교적 쉬운데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 중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L2를 세컨 랭귀지를 사용하게 하는 그러한 코어 컴포넌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의 이제 학자마다 여러 종류로 나누긴 하지만 그거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의 코어 컴포넌트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지금 무슨 컴피턴스, 여기에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1번의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힌트가 조금 많이 주어지지 않은 편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답안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를 먼저 살펴볼게요.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가 이제 학자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눠주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캐널하고 스웨인의 그 분리법입니다. 그래서 grammatical competence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법적으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grammatical competence고요. discourse competence는 그래서 문법적으로 알맞은 적절한 그런 센텐스를 대화에서 코이시브하게, 즉 적절하게 한 단어, 한 문장 이상으로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디스코스 컴피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Social Linguistic Competence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점심 먹었니?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밥 먹는 게 되게 중시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점심 먹었니가 그냥 하이 헬로우 같은 개념이라는 걸 모른다면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만 내가 밥 먹었는지를 궁금해하지? 이건 되게 퍼스널 인포메이션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언어적 능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rategy competence라고 한다면
그 언어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를 스트래러지 컴피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또 관련된 개념으로 이제 그 스피치 액트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스피치 액트 개념은 굉장히 사실 오래된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스피치 액트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럼 스피치 액트가 뭐냐면은 쉽게 설명을 해서 이 언어라는 것이 하나의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1960년대가 되게 오래된 그 개념이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언어를 하나의 행동, 하나의 기능 중심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언어의 펑션을, 기능을 중시하게 보는 것이 거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서 스피치를 이 대화를, 담화를 액트라고 행동이라고 정의 내린 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 어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이 스피치를 액트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문항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쿠셔널리 액트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삐리삐리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내가 말하는 거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로쿠셔너리 액트가 행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쿠셔너리 액트가 어떤 의도를 포함했을 때, 그래서 그 의도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됐을 때는 일러쿠셔너리 액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잣말 하는 거는 일러쿠셔너리 액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의도를 포함해서 그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었다. 그러면 일러쿠셔너리 액트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펄로쿠셔너리 액트는 이 일로쿠셔너리 액트에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을 때 그거를 펄로쿠셔너리 액트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좀 춥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에 의미하는 바, 일단 여기 좀 춥다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로쿠셔널 액트는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좀 춥다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닫아줬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이 로쿠셔널 액트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상대방이 창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 여기 춥다라는 말은 이 per locutionary force를 가져서 발화 효과를 가져서 행동을 취하게 만들었고 목적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per locutionary act가 수행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블랭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locutionary act랑 social linguistic competence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 케이트라는 친구가 한 말은 문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는 수진이 케이트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케이트가 한 말은 일로쿠셔너리 force를 액트를 가질 수가 액트가 행해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케이트가 한 말은 당연히 그 로쿠셔너리 그 액트를 가지게 된 것이고 여기서 really? I don't think so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안 보이시죠? 여기에서 really? I don't think so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케이트가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쿠셔널이 force를 갖질 않았고 일로쿠셔널이 act가 수반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거 really? I don't think so 이거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쵸?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로쿠셔너리만 로쿠셔너리 액트만 수행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쿠셔너리 액트는 아까 말했던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의 소시오 링귀스틱 컴피턴스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답안은 로쿠셔너리 액트와 소시오 링귀스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